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주제로 소득 있는 자녀가 동일 세대라고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야기할 때 이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를 동일 세대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를 별도 세대로 볼 것인지 이런 이슈들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 12억까지는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 일정 요건이라 함은 내가 취득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라면 2년 보유 요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정말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고 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가장 많이 여쭤보는 첫 번째 퀘스천은 1세대 판정 기준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당시에 1세대인지 그리고 양도할 당시에 1주택인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판정을 할 때 이제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는 부분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나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 불화로 별거하면 독립 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부부는 이 공동체,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독 세대를 구성한다거나 뭐 별거한다고 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갈라서지 않는 한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본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사는데 따로 살면 연락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10년 지나서 나는 1주택자라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법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일 세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자식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입증을 해서 완벽하게 분리됐다는 거를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만 부부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얘기를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배우자가 없을 때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냐? 이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위아래 및 형제자매 그리고 일시 퇴거자까지 포함을 한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누이, 사위까지 포함이 되지만 형수나 제수씨, 형부나 제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친과 장남은 서울에 거주하고 차남과 모친은 제주도에 거주합니다. 이거 일시택은 아니고, 이럴 경우에 집을 파는 양도자가 부친인 경우 이 세대는 동일 세대로 보는 개념은 누구까지냐? 자, 일단 부친과 배우자인 모는 따로 별도로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라고 했죠. 그리고 장남은 같은 주소지에 사니까 동일 세대로 봅니다. 이렇게 세 명을 동일 세대로 봐요. 하지만 양도자가 차남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차남은 아버지와 배우자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가고요. 다만 어머님은 동일 주소에 살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남과 모친이 동일 세대이고요. 동일 주소가 아닌 아버지와 장남은 제외가 됩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홍길동은 형의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동일 세대라고 합니다. 홍길동이 주택 하나, 형수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홍길동이 주택을 양도한다라면 1세대 1주택이 될까요? 자, 어떻게 되죠? 형수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는 같은 가족으로 보지만 동일 세대로 보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형수가 주택이 하나 있더라도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라면. 하지만 형수가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라면 그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홍길동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때는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을 때도 1세대로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가 넘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그냥 1세대로 봐주겠다. 두 번째, 배우자가 있었는데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봐주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면 이는 배우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1세대로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나온 문구만 놓고 이걸 무조건 1세대로 봐줄 거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님의 슬하에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걸 독립세대로 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어요. 사실 배우자가 있으면 이 배우자와 내가 번 돈으로 이 우리 하나의 세대를 꾸려 나간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뭐 20대 또는 뭐 그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뭐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오면 이걸 무조건 1세대로 봐줄 거냐, 그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 번째 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자,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23살 자녀가 과외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저는 2주택자인데 2주택으로 인해서 올해 종부세를 내고 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종부세도 양도세도 중과세로 적용받게 되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 경우 오피스텔로 자녀를 전입해서 거주하게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우리는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으면 종부세 이슈도 사라지고 양도세 이슈도 사라지겠죠. 우리 그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일단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2021년 기준으로는 약 73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씩 버니까 이 소득은 훨씬 상회하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니 별도 세대가 되냐? 이거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녀가 과에서 번 돈을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생 자녀가 과외로 번 돈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별도 세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번 돈은 내 통장에 따박따박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를 씁니다. 우리 소위 엄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별도 세대 인정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요건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끊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를 쓰는 게 독립된 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다 확인해? 이거 어떻게 확인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님 또 대학생 다니는 자녀들한테 카드 주면 뭐 부모님이 뭐 밤 9시 10시 넘어서 신촌에 있는 그 선술집에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그런 카드 사용 내용만 살짝만 들춰봐도 이게 누가 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해졌고, 이 법에 있는 문구대로만 해석을 했다가는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올해는 좀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